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야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기꾼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대표 송영길 대표도 지금 저렇게 위선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, 세상을?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 기술이 저토록 발달되어 있을까? 저것의 생명줄이 왜 이렇게 길까? 우리 국민들은 왜 거기에 그렇게 속아 넘어갈까? 가슴을 막 쥐어뜯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합니다. 송영길 씨,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래요.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론을 놓고 보면 먹고 죽는 문제를 그동안 연구한 거 아닌가? 완전히 먹고 죽는 문제를 연구한 연구소가 송영길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연구소는 우리가 좀 자조적인 얘기가 있어요. 연구소라는 타이틀은 무엇을 연구할까를 연구하는 게 연구소다. 정치인들이나 일반한 좀 변변한 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할 거 없으면 다 연구소 차립니다. 그 연구소를 차려서 뭐 하냐? 거기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할까?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일까? 어떻게 하면 좀 정부 돈을 빼다 쓸까를 주로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물론 국가에 세우신 연구소나 대학 연구소 같은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세우는 연구소는 그러한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. 많다고.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특히 4년 임시직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국민에 의한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4년 후에 여기서 떨어지면 원숭이만도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?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그냥 착지를 잘해서 딱 원숭이로 있지만 이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원숭이만도 못하다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고 살기로 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좀 몇 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죠. 대표 되고 싶고 당대표 되면은 또 대통령 되고 싶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정상적으로 가면 대통령도 될 수 없고 대표도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정 비리를 저지르게 되죠. 근데 합법적으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연구소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이 필요한 거죠. 즉 연구소를 통해서 정부 돈도 받고 후원금도 좀 받고 사단법인을 하면 정부 돈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생기거든요. 해서 후원금도 좀 받고 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불공정하게 쓸까, 나쁘게 쓸까를 연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먹고 죽는 문제를 대부분 연구하게 되죠. 먹사연에서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럽니다. 근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았으니까 떳떳하지 못하죠. 그런데 떳떳하지 못한데 이 돈을 나쁜 데 썼으니까 명부를 만들어서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서 지출 결의서를 사단법인은 늘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어디다 썼는지를 정부에 보고하고 어디다 썼는지 반드시 서류를 공개해야 됩니다. 사단법인은 정부의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급수수료를 1억 1,000만 원 2020년도에 2021년도엔 6천만 원 지급수수료라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 지급수수료라는 걸 아무리 이 명목이 뭔지를 보려고 해도 저는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소모품비 일도 하는 게 없는데 소모품비를 2, 3천만 원.
그 다음에 인건비. 사단법인에서는 인건비 지급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지출을 해서 그 돈으로 대표가 될 때 부정한 봉투질을 한 거 아니냐. 이것을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. 근데 본인은 몰랐다. 아니, 본인이 먹고 죽는 문제 연구소의 이사장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? 거기 돈 수입과 지출을 본인이 다 도장 찍어야 될 텐데 그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말이 안 되죠. 본인이 이사장이었고 이사회까지 했고 또 여기 먹고 죽는 연구소에 이정근이라는 그 핵심인 여자가 핵심이었고 그 여자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있으면서 또 송영길 대표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돈 봉투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린 사람 아닙니까? 그러면서 그 이사회 기록에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뉴스가 돼야 된다. 내가 말하는 게. 왜? 송영길을 띄워야 되니까. 그리고 캠프를 잘 꾸려달라. 충성부대도 좀 만들어달라라고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한테 지시한 사항이에요. 내가 잘 알아서 할게. 걱정하지 마. 살림살이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. 그런 여자가 지금 징역 4년 5개월 받았나요? 4년 6개월인가요?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재판부가 더 많이 때린 거예요. 이런 사람이 돈을 다 쓰고 죽고 사는 먹고 죽는 연구소에서 핵심으로 했던 사람이 선거 캠프에서도 핵심적으로 일을 했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. 사람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이 되려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우선순위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국민이 인증해준 것입니다. 압수수색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송영길은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나 조사해달라. 정직한 척하는 거죠. 그런데 내가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나갔는데 검찰이 나를 문전박대했다. 이런 이제 프레임을 사기를 치러 간 거죠. 그죠? 사기치기 위해서 검찰에 간 거죠. 검찰이 자기 집입니까?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것이 검찰입니까? 이만큼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 전문가들인 거예요. 누구랑? 이재명이랑 똑 닮아 있죠.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삼육이 돼가지고 인천 그 목숨줄 같은 국회의원을 턱 이재명 지역구에 보궐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주고 보란 듯이 서울시장 와서 떨어지고 나 이만큼 이재명 위해서 희생했다. 이재명이 당대표 될 거 확실하니까. 아니면 이재명이 날 언젠가 살려줄 테니까.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주고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. 우리는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니까요. 지금까지 이렇게 범죄 사실이 녹취록으로도 드러났는데 나 검찰 나가니까 나 수사해. 나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야. 나 당당한 사람이야. 나를 문전박대하고 내쫓으면 니네들은 송영길이를 구박한 사람이야. 검찰공화국 검사들은 이렇게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검찰공화국이야. 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스스로 검찰에 나갔어요. 그리고 이 회계 담당자가 쥐도 새도 모르게 프랑스에 건너갔다 왔어요. 왜 갔을까요? 이 사건이 터지자 작당하라고 한 거죠. 그런데 가족들이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왔대요. 정말 국민을 뭘로 하는지 이것들은, 이 민주당 좌파 이것들은 정말 국민을 뭘로 하는지
이런 것들을 이렇게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줬다는 우리 국민들 크게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이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30%가 넘는 거 아닙니까? 3, 40%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.